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많이 사용을 했던 베벨과 서피스 에디터를 사용을 해서 도시의 상징이죠, 빌딩 숲이나 울퉁불퉁한 그 지형을 표현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형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응용을 하면 물결을 표현을 하는데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은 본 강좌 잘 학습을 한 후에 여러분들이 직접 표현을 해 보십시오. 먼저 빌딩 숲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브젝트 편집할 때 베벨이라는 기능 아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베벨 기능을 사용하면 빌딩 숲을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빌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요. 멀리서 보이는 빌딩 숲에 대한 윤곽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테일은 떨어집니다.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보죠. 만들기 위해서 박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탑 뷰에서 이렇게 빌딩 스펙 전체 규모에 해당이 되는 그 범위만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지금 만들어진 요 중간중간에 이제 빌딩이 솟아오른 그 장면을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그먼트가 필요하겠죠. 뉴메릭을 사용을 하거나 단축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엔 단축키 사용을 해봅니다. 위쪽 화살표 눌러서 이렇게 너무 많나요? 요 정도까지만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역시 화살표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세그먼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요 정도까지만 사용을 해보죠. 두께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눌러서 적용을 합니다. 적용이 됐고요. 퍼스펙티브 뷰에서 한번 살펴보죠. 이와 같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디파이의 무브를 사용을 해서 살짝 그리드 위쪽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그리드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죠? 이제 됐습니다. 이제 지금 만들어진 이 오브젝트에 중간중간 선택을 해서 위로 치솟아 있는 빌딩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을 선택을 해주고요. 중간중간 듬성듬성 선택을 해봅니다. Shift 키를 이용을 해줘야 되겠죠. 좀 무작위로 랜덤하게 선택을 해주는 것이 가장 보기가 좋고요. 이제 선택된 이 폴리곤을 실제 도시의 빌딩처럼 솟아오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멀티플라이를 선택을 해주고요. 베벨을 사용을 해봅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베벨을 사용을 해보죠. 클릭 드래그 위쪽으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빌딩 숲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모든 빌딩이 이렇게 똑같은 높이를 가진다면 이것은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표현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빌딩의 높이가 서로 들쭉날쭉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랜덤하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뉴메릭을 선택을 해봅니다. 뉴메릭을 보면 수치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현재는 베벨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벨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베벨에서는 Shift와 Inset 두 개의 옵션과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위쪽에 있는 이 값에 대한 랜덤 값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hift나 Insert의 수치를 적용을 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설정을 해준다면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랜덤하게 처리가 됩니다. 가령 지금처럼 높이가 서로 다른 빌딩을 표현하기 위해서 Shift의 값을 일단 한 3m 정도로 해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높여볼까요? 한 4m 정도 해주고요. 됐나요? 됐죠? 이 상태에서 현재까지는 모든 빌딩의 높이가 동일하죠.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씩 랜덤 값을 사용을 한다면 한 1m 정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된 랜덤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들쭉날쭉 빌딩의 높이가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m를 기준으로 했을 때 1m 정도의 편차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기서 2m로 해주면 2m에 대한 편차를 두고 랜덤하게 설정이 됩니다. 자, 이거는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한 1.5 정도로 해볼까요? 1.5. 1.5 정도로 하니까 이처럼 변화가 됐고요. 1.2. 마음에 안 드네요. 1.1. 1.6은 어떨까요? 자, 이것도 좀 그러네요. 그러면 1.7. 1.4. 1.9. 딱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자, 1.6 정도로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자, 이렇게 설정을 하면 높이가 서로 다른 빌딩을 아주 쉽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뉴메릭에 사용이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지금처럼 모든 기능에 대해서 랜덤 값을 설정을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뉴메릭 창을 닫아주고요. 자, 선택 영역을 일단 해제를 해줍니다. 아주 멋지군요. 디테일은 떨어지지만 멀리서 빌딩 숲을 바라봤을 때 이처럼 아주 단순하게 보이죠? 물론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는 그런 빌딩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안 되죠. 실제 유리창이나 외벽에 뭐 타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에 대해서만 보충 작업을 해볼까요? 빌딩의 옥상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처리된 그러한 빌딩들도 있죠. 그 빌딩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금 확대해 주고요. 어떤 빌딩을 사용해 볼까요? 요거 한번 해봅니다. 폴리곤을 사용을 해서 그 윗부분만 선택을 해 줍니다. 됐나요? 자, 이제 자, 그리고 선택된 이 폴리곤을 베벨을 통해서 뾰족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 드래그. 자, 그런데 현재 설정을 해보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군요. 자, 컨트롤 Z. 자, 그 이유는 이전에 뉴메릭을 통해서 설정한 값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일단은 0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사용을 해봅니다. 자, 위로 올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뾰족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자, 확인해보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됐습니다. 언뜻 보면 연필 느낌이 드는군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빌딩 옥상을 보면 스크린이죠. 주로 광고 등을 보여주는 스크린이 설치된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그 모습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죠. 이 빌딩 한번 사용을 해봅니다. 폴리곤 위쪽 선택을 해주고요. 해제를 한 다음에 선택 됐죠? 그 다음에 역시 베벨을 사용을 해봅니다. 물론 위로 돌출되는 장면은 익스트루드를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 베벨을 그냥 사용을 해봅니다. 위로 쭉 올려주고요. 됐나요? 스크린으로 사용할 그 높이만큼만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해제를 했다가 앞면만 선택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다시 베벨을 사용을 해서 앞으로 살짝 튀어나오게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살짝 앞으로 튀어나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속해서 멀티 스크린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선택된 이 폴리곤을 여러 개로 쪼개 봅니다.
쪼개주기 위해서 서브디바이드를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나이프는 칼처럼 잘라줄 때 주로 사용을 하죠. 이번에 사용할 기능은 뭐를 통해서 서브디바이드 폴리곤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세 가지 탭이 있는데요. 각각 선택된 폴리곤을 분할을 해줄 때 사용이 되지만 그 결과는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비교를 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패스트를 이용을 해 봅니다. 자, 프랙탈의 수치는 특별히 필요가 없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오케이. 적용을 하니까 선택된 폴리곤이 4개로 분할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서브 디바이드를 사용하면 선택된 폴리곤을 이렇게 지정된 값에 의해서 분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할되는 값은 디스플레이 옵션을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잠깐 확인을 해 봅니다. 파일에 제너럴 옵션으로 들어가 봅니다. 제너럴 옵션을 보면 디비전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지금의 이 옵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된 폴리곤이 분할이 되기 때문에 분할되는 개수가 있다면 여기에서 설정을 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분할을 해봅니다. 4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서브디바이드 폴리곤 기본값 그대로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총 16개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멀티스크린으로 사용하기 위한 분할 작업을 해 봤고요. 계속해서 분할된 이 폴리곤들을 역시 베벨을 통해서 섬세하게 표현을 해보죠. 자, 클릭 드래그 해서 안쪽으로 약간 작게 해주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높낮이에 대한 설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베벨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이번엔 살짝 들어가게 해볼까요? 자, 클릭 됐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살짝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베벨은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단순한 구조의 빌딩 숲을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베벨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전체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A키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축소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해제를 해서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완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빌딩들의 색깔은 서피스를 통해서 전체 똑같은 색깔로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빌딩을 선택을 해서 그 빌딩에 대한 색깔만 다르게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을 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번에는 울퉁불퉁한 지형을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어 주고요. 지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역시 박스를 사용을 해 볼까요? 탑뷰에서 이렇게 지형으로 사용할 그 범위만큼 만들어 주고요. 지금의 이 그리드는 즉 세그먼트는 앞서 빌딩 작업에서 만들어 놨던 그 개수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형의 모습은 보다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그먼트의 개수는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야 합니다. 화살표 키를 사용을 해서 충분한 개수로 늘려주고요.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적용을 해봅니다. 엔터. 적용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지형의 모습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텍스처 맵 소스를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피스를 통해서 맵에 대한 설정을 해주죠. 그 중에서 범프를 사용하면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먼저 컬러는 산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푸르스름한 그런 느낌이 좋겠죠. 자, 일단 이 정도의 색깔 해줍니다. 확인 됐고요. 이제 범프를 통해서 울퉁불퉁하게 표현을 해봅니다.
범프의 T 버튼을 클릭해서 레이어 타입은 텍스처 됐나요? 프로젝션 타입은 터뷸런스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자, 아직은 범프에 대한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레이어 툴로 이동을 해 줘야 되겠죠. 자, 일단 적용을 해 주고요. 레이어 툴로 이동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장을 해 줘야 되겠죠. 세이브 오브젝트. 자, 지형이라는 이름 사용을 해 봅니다. 저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동만 해주면 되죠. 샌드 오브젝트 레이아웃을 통해서 전환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공중에 좀 떠 있는 느낌이죠. 아래로 내려서 이 정도까지. 자, 그리고 좀 확대를 해줍니다. 됐나요? 자, 카메라 모드로 확인해 보면 이처럼 표현이 되는군요. 자, 뭐 최종적으로는 카메라 뷰를 통해서 렌더가 되기 때문에 실제 작업에서는 카메라를 세팅을 해 줘야 되겠죠. 자, 일단은 퍼스펙티브 뷰에서 작업을 해 봅니다. 최종 렌더 상태로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VPR로 전환을 해줍니다. 확인해 보니까 앞서 적용을 했던 범프의 텍스처에 맞게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울퉁불퉁한 느낌이 그다지 지형과 같은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울퉁불퉁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앞서 적용한 범프는 동전의 표면이나 비교적 높이가 낮은 그러한 표면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지금 살펴볼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사용하면 범프에 비해서 비교적 높고 거친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단축키 P키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설정창이 나타나고요. 자, 여기에서 두 번째 탭인 디폼을 선택을 해봅니다. 디폼은 오브젝트의 변형을 줄 때 사용이 되는데요. 중간에 있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이용을 하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대한 지형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T 버튼을 눌러서 텍스처 에디터로 이동을 해주고요. 레이어 타입을 텍스처로 바꿔줍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높고 거친 느낌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듯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범프와는 다르게 훨씬 높고 거친 느낌의 표면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옵션은 뭐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요. 디테일한 설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고요. Use Texture 버튼을 클릭해서 일단 적용을 합니다. 현재는 아주 단순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서피스 에디터에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창을 닫고요. 서피스 에디터 열어줍니다. 스무싱을 켜서 부드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범프와는 사뭇 다른 느낌의 결과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듯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사용한다면 울퉁불퉁한 지형을 아주 쉽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이 기능을 잘 사용을 하면 물결의 모습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색깔은 초록색 계열로 되어 있지만 물결 느낌의 파란색 계열로 바꿔주고 투명도를 조절을 한다면 그리고 반사 재질인 리플렉션을 가미를 한다면 물결 표면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을 해 보십시오. 자, 다시 P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프로퍼티스를 열어주고요. 프로스티얼 타입을 다른 것으로 바꿔볼까요? 프랙탈 노이즈. 그러면 이와 같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스케일을 통해서 한번 조절해 볼까요? 스케일을 통해서 조절을 해보니까 자, 이렇게 조절을 해서 원하는 지형의 모습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키를 눌러보면 그래프 에디터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새로운 키프레임을 사용을 한다면 뭐 이렇게 지형이 움직이는 그런 장면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특히 지금의 이 방법을 통해서 물결이 이는 그러한 장면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벨을 사용을 해서 도시의 상징인 빌딩 습과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사용을 해서 지형을 표현을 해 봤습니다.